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시죠? 예? 공무원입니다. 예. 예, 증인에 대한 이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6조 2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까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전추. 예, 자리에 앉으시죠. 그 청구인 대리인 중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저 법무법인 만화 김현수 변호사가 신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현수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예. 예. 자, 증인. 그 증인 신문에 앞서서 그 증인이 지금 서 있는 이곳 그 탄핵 심판 법정의 엄중함과 그리고 심판의 중요성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시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념보다는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쪽에 주신문 사항을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자문서로 다 오늘 오전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전달했어요? 그동안에 시간이 충분히 됐었는데 언제 그게 지금 오늘 오늘 8시 몇 조금 시에요? 넘어서 10시? 8시 8시에? 넘어서 9시 반에 송달이 됐다는데? 예. 예, 그러면 우선 그걸 오늘 주신다는 거 서승문 변호사입니다. 이거 오늘 심사에 당연히 지금 3시에 예정되어 있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 생성기록을 기초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지난번 기일에 이미 그 미리 내도록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양쪽 당사 측에서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바로바로 확인해 보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그 하시는 중에 다른 이의는 없으세요? 예, 그러세요. 그럼 계속 하시죠. 예. 예. 그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업무 휴대폰, 그리고 개인 휴대폰, 수행 휴대폰, 이렇게 휴대폰 3개를 사용하셨죠? 아닙니다. 몇 개를 사용하셨습니까? 2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휴대폰하고 업무 휴대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럼 그때 제출한 핸드폰은 그중 무엇을 제출하셨습니까? 개인 폰하고 업무 폰 2개 다 제출했습니다. 그 실물화상기를 좀 틀어서 그 증인에게 좀 보여주면서 좀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야 된다. 자, 됐습니다. 너무
자, 증인 그 화면 오른편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네, 보셨죠? 네, 자, 최근 그 채널 A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증인과 함께 그 증인이 근무했었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헬스클럽에서 네. 근무했던 남자 트레이너도 청와대에서 그 근무하였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남자분이 누굽니까? 그건 개인적인 실명이 거론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박재범 씨죠? 네, 자, 사항 묻겠습니다. 자, 박재범은 청와대에서 그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나요? 제 업무 외에는 다른 직원의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박재범의 업무를 알고 있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가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잘 알지 못합니다. 증인, 그 누가 박재범을 추천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증인, 그 박재범하고 같은 헬스클럽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같이 근무한 건 맞습니다. 기간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 박재범 씨도 그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할 때 최순실, 정윤회 또는 정유라 씨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자, 주시겠습니까? 박재범 씨가 네. 같은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근무하는 동안에 네. 최순실 네. 그리고 정윤회 씨 네. 그리고 또는 정유라 씨를 네.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박재범 씨가. 저희가 트레이너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고객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지 못합니다. 모르시는 건가요? 예. 5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2012년도 대선 캠프 당시에 피청구인을 보좌했다고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언제 누구의 추천으로 그 피청구인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게 아니고요. 이제 2012년 초에 그 비서분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사저로 찾아가서 이제 직접 피청구인과 면접을 보고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지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후보님으로 이제 활동하실 때는 이제 개인 업무도 좀 도와드렸습니다. 5항에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도 초에 네. 그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연락 온 비서분은 누군지 기억이 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진술하실 때 그 피청구인의 운동을 지도했다고 했는데 네. 어디서 지도를 하셨다는 건가요? 사저에서 했습니다. 예? 사저에서 했습니다. 사저가 그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성동입니다. 얼마간 지도를 하셨습니까? 2012년 초부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 삼성동 사저에는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 근데 그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개인 업무도 이제 좀 봐드렸다고 했는데 네. 그 개인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은 왜 말씀을 해주기 곤란한 건가요? 개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시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이 부분은 재판장님, 선고
저희는 지금 증인에게 예. 진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지를 예, 예, 재판장님, 예. 그 이 부분은 적절성 여부를 증인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억하시는 부분인데 일부러 말 안 하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서 예.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예. 자, 그 증인이 그 피청구인의 운동을 지도하고 개인 업무를 봐주고 그리고 또 그 후에 행정관으로 발탁이 된 거는 이런 일을 추천할 사람은 최순실 또는 정윤회 씨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최순실 또는 정윤회 씨가 이렇게 증인을 추천해서 운동도 지도하고 개인 업무도 보게 하고 그리고 저 비서관으로 발탁한 게 맞죠?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8항을 좀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피청구인의 대선 캠프에서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는 그때 전 직장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네, 도와드린 겁니다. 요 질문에서 추가로 질문항을 바꿔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업무를 봐드리는 게 네. 우리 증인이 그 당시 일했던 직장 업무하고 병행이 가능했습니까? 네, 8-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9항, 10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항, 1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에게 검찰 진술조서 해당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비춰주십시오. 아니, 요 부분. 네. 자, 증인이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 네. 비공식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무, 비공식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무나 비공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렇게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 비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청와대 내 어떤 곳에서 근무 또는 대기를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본관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호출이 있을 때 관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호출은 피청구인이 직접 하는가요? 아니면 상급 비서관 또는 다른 직원이 하는가요? 직접 하실 때도 있었고, 예, 연락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주는 경우는 상관, 예. 상급 비서관이? 예, 직접 연락을 할 때는 증인의 업무 폰으로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하시나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말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연락하는 방법을 묻는 건데.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본인이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예,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곤란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곤란한지. 또 재판장님 그 사실관계를 묻는 건 좋은데 소추 사실과 관련 있는 사실 위주로
질문을 왜냐하면 이제 이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그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죠. 뭐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네, 답변을 인터폰으로 주시죠. 주셨습니다. 인터폰인가요? 그러면 피청구인은 인터폰 외에 휴대전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까? 업무폰은 사용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폰은 우리 증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피청구인 업무폰은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피청구인이 직접 가지고 계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업무폰으로 연락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인터폰으로 주셨다. 아, 인터폰으로? 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뭐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증인은 그 청와대 그 관저에 있는 피청구인을 보필할 때 예. 그 피청구인이 취침하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하고 깨기 전에 일어나 대기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럼 관저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은 어디서 생활하십니까? 출퇴근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출근 시간도 일이 있으면 빨리 출근하고 뭐 일이 없으면은 정시로 출근할 때도 있고 또 끝나는 시간도 대통령 업무가 끝나야 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딱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청구인이 취침을 하실 때 업무가 끝나나요? 그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그 비공식 업무, 사적인 업무에 대한 수행 비서 역할을 하셨다고 이미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피청구인은 주중에도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로 관저에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경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무런 공식 일정 없이 집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도 되어 있고 뭐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예, 오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증인에게 언론 기사 하나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휴무다에와 관련된 언론 기사 내용인데 뒷장에 제가 페이지 표시한 걸 좀 뒤로 확대를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증인 지금 이제 그 4월 16일을 전후한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에 아무런 공식 일정을 피청구인께서 잡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제가 비공식 업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때 2014년 4월 전후에서 공식 일정은 없는 거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피청구인께서 관저에 계셨던 건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데 말을 답변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아니. 모르는 건가요? 잘 모릅니다. 자, 증인은 그러면은 출근하는 동안 네. 피청구인과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본관에 있다 하더라도 일정이 있으시면 행사장에 가실 수도 있고 저는 본관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지역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 그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 피청구인을 밀착 보좌하는 수행 비서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지금 네. 증언 내용은 그냥 공간에서 다른 비서관들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피청구인의 호출이 있을 때만 관저든 집무실이든 행사장이든 찾아가서 그 일을 봤다 이렇게 지금 이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때 검찰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2014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정 기간 밀착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식 일정에 대해서 국내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201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수행을 아예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 순방 갈 때만 직접 순방에 따라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처음에는 하다가 네, 수행을 안 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대충 언제부터인지는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세월호 전후를 나누면 어떤가요? 훈 것 네, 같아요. 세월호 그때는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했었습니까? 네, 그때 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월호 때까지 수행을 하셨으니까 제가 세월호 네, 그 무렵의 얘기를 묻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저게 관저에 그 공식 일정이 없는 날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입니까?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수행을 하셨다니까 묻는 겁니다. 네, 자, 수요일 공식 일정이 그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거의 매주 없었다는 것도 오보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걸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증인은 그 피청구인의 지시나 또는 상급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다른 그 외부인을 그 차량에 태워서 동행하거나 다른 직원이 동행해온 손님을 관저로 그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있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건가요? 있다 없다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할 문제하고 다릅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없다. 자, 그러면 나누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량에 태워서 동행한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행해온 손님을, 다른 직원이 동행해온 손님을 관저로 안내한 사실조차 없다는 건가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식광 생략하고 20판 바로 묻겠습니다. 자, 증인은 그 최순실 씨를 차량에 태워서 청와대로 내로 동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20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이 차량에 태워온 최순실 씨를 관저나 뭐 공간이나 청와대 내에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업무 이외에 업무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있냐 없냐를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한 몇 회 정도 본 걸로 기억납니까?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초였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몇 번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봤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증인은 보긴 봤는데 네, 동행을 하거나 모셔오거나 관저로 안내한 사실은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저는 보기만 했습니다. 증인 그렇게 봤을 때 뭐 인사라도 하거나 뭐 안부라도 묻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까? 그냥 보기만 했습니까? 아니, 인사는 했습니다. 자, 그 인사를 하고 피청구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있고 뭐 피청구인이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런 얘기 대화는 충분히 했었을 걸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의상 관련해서 이제 오시면 같이 의상에 대해서만 업무를 보았지 그 외에는 제가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자, 증인. 네, 그 관제에서 최순실 씨를 봤을 때 네. 그러면 피청구인하고 최순실 씨는 주로 관저 어디에서 이렇게 면담이나 뭐 그런 걸 했었습니까? 그 내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느 방 이렇게만 지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도면을 뭐 그려달라는 거 아닌데. 아니 이렇게 방의 이름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 관저에서 최순실 씨가 피청구인을 뵙고 면담하고 뭐 그렇게 한 건 맞죠? 안 보고 갈 때도 있나요?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제가 본 것만 의상 관련해서 같이 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가 의상을 가지고 들어온 적도 있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의상 관련해서만 본 게 기억난다고 하시나요? 관저에서 제 업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순방 가기 전에 의상을 하기 위해서 오시면 그 의상에 관련해서만 제가 할 수 있지 뭐 그 외에 다른 거를 제가 뭐 그분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증인 그러면 관저에 와서 그 순방 전에 뭐 의상 같은 것들을 증인하고 이렇게 상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거네요? 관저에 가서 관저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금방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의상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하였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20이랑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피청구인의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사 네. 분들을 차량에 태워서 청와대 내로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용사가 총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언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헤어하고 메이크업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두 분과 함께 주로 증인이 동행해서 피청구인한테 안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그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미용사분들의 경우에는 매일 오전에 한 번씩 그냥 연락 없더라도 청와대로 그냥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오라고 지시가 있을 때만 호출을 받을 때만 청와대로 오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증인은 그 증인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있으면 안내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세월호 당일날 그 관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제가 모시러 갔다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럼 그날만 그랬다는 건가요? 네. 자, 증인은 그 청와대 정문을 통한 출입 시에는 출입증 제시하고 얼굴 대조를 거쳐서 통과를 하거나 출입증이 없이 통과할 경우 청와대 부속실에서 먼저 경호실로 연락을 하고 경호실이 청와대 외곽 경비인을 서는 100일 경비단에 알려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저는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 최근 뭐 언론 보도나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 최순실 씨를 비롯한 그 피청구인을 찾아온 청와대 출입 손님들 중에 일부는 이영성 행정관이나 정호성 비서관의 출입 차량에 동승하여 출입증 없이 통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증인도 이 사실 알고 있죠. 저는 그걸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건가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24항 묻겠습니다. 그 청와대 보안 출입 절차도 무시한 채 최순실과 그 최순실이 소개했던 지인들은 그 청와대에 이런 경로로 출입한 사실을 알고도 증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걸 보면 증인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그 보안 규정 무시하고 손쉽게
청와대 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언론을 보고 새로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비서관실 소속으로 피청구인의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 증인하고 이영선 행정관의 업무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예, 저를 좀 한번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고 대화를 해야 네. 좀 더 진실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2부속실에 근무하죠? 현재요? 부속 비서관실입니다. 제2부속 비서관실 근무하는데, 아니 그냥 부속 비서관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속 비서관실 근무하는데, 책상은 어디 있습니까? 근무 장소는 부속 비서관실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본관입니까? 본관에 있습니다. 본관에 있습니까? 네. 그 이영선 행정관과 같은 방 쓰고 있죠?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 소속입니다. 경호실 소속이에요? 네, 그럼 다른 방을 써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비서실 소속이고 이영선 그러니까 네. 우리 증인의 근무 장소와 네, 이영선 행정관의 근무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걸 왜 모르면 같은 방을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묻는 건데. 아니 지원을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무 장소가 네, 우리 증인은 본관에 근무하고 네, 본청에 근무하고 네.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 어디서 근무하나요? 아마 경호실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지원을 나왔을 때는 관제에서 함께 근무하죠. 관저 일이 있을 때 제가 올라가면은 업무가 있는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하고 같이 관제에서 같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기를 어디서 합니까? 시간대가 다르고 만날 수 있는 게 뭐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네. 올라가 보면 이영선 행정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부속 비서관실에 근무했잖아요, 같이. 네. 그런데 뭐 같이 근무 안 했다 그럽니까? 아니 소속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도 이영선 행정관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경호실입니다. 경호실인데 부속 비서관실에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했죠. 아니 다시 한 번만. 2014년도에. 아니 2014년에는 이부속실이었습니다. 이부속 비서관실로 근무했습니다. 증인이 둘 다 같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호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을 하실 아니 때 그거 아니고 처음 질문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네. 이영선 행정관과 증인이 제2부속비서관실 예, 소속으로 같은 방에 근무했죠. 네. 그건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부속비서관실에 근무하면은 행정관별로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 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같은 부속실 안에서도 업무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업무 영역은 다르지만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해야지 마치 이영선 행정관의 업무를 모른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질문하셨을 때는 지금 어디 소속이냐고 여쭤보셨다가 갑자기 좋아요. 2014년으로 2014년도 제2부속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네. 행정관별로 분장 사무가 정해져 있죠. 네. 증인의 업무는 뭐뭐고 네. 이영선 행정관의 업무는 뭐뭐고 네. 그런데 대통령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좌했다 이렇게 앞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네. 우리 증인이. 네. 그 개인적인 업무 중에 하나는 의상 준비가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죠? 그건 개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대통령의 행정관으로서 하는 업무는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고 그건 공식적인 업무입니다. 아니, 비공식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죠. 그건 공식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재판장님, 네, 이건 그 정도 비공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답변을 지금 그리고 분장 사무에 정해져 있는 업무를 그게 업무상 비밀도 아닌데 그거를 청와대 비서관이라면은 또 청와대 행정관이라면은 이미 분장 사무가 다 정해져 있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그걸 굳이 숨길 이유가 뭐가 있죠?
그거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증인의 얘기는 공식 업무 행정관으로서 공식 업무 기본적으로 한 거 외에 비공식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공식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인 업무는 뭐예요? 이따가 반대 신문 하실 때 예. 그 점을 충분히 증인, 을 하시고 계속 계속하시죠. 예, 대통령의 비공식적 업무가 아닌 공식적인 업무는 뭐예요? 제가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부속 1부속실에서 하는 공식 업무는 1부속실에서 청와대 하니까요.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이에요. 그럼 다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업무 중에. 근데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계속하시죠. 자, 아까 전에 그 증인 좀 전에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하셨을 때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비공식적이고 뭐 사적인 업무를 지시를 할 때 네. 이제 직접 하실 때도 있고 상급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네. 주로 그러면은 피청구인이 직접 뭐 이렇게 관저로 오라든지 뭐 이런 연락을 취할 때는 주로 직접 연락을 하시나 아니면은 주로 상급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말하신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왜 또 말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아니 얼마나 자주 어떻게 직접적으로 한 뭐가 자세한 더 내용을 많은지. 말씀드리기는 네. 곤란합니다. 내용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많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더 많냐?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건 비등비등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지금 이렇게 비공식적 사적인 피청구인 보좌 업무와 관련해서 네. 피청구인이 직접 지시를 해서 수행한 업무도 상관인 상급 비서관에게 업무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피청구인이 이렇게 사적이고 비공식적 업무를 지시했을 때는 피청구인하고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건가요? 일일이 다 보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상급 비서관들한테는? 네. 자, 증인은 피청구인의 업무, 특히 뭐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서 최순실에게 보고하거나 상의하거나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네. 이식광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미용사를 부를 경우에 증인을 통해서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은 피청구인이 직접 부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부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 미용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증인이 수행을 할 당시에 네. 미용사들이 매일 왔습니까? 일정한 시간에? 제가 본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관저에서 근무했을 때도 관저에서 근무했을 때 일정이 있을 때는 그 시간에 정시에 오고요. 일정이 없을 때 혼자 이렇게 만지기도 하십니다. 매일 오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용사들은 통상 하루에 몇 번 옵니까? 제가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증인이 봤을 때 미용사가 뭐 오전에 왔으면은 뭐 오후에 또 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올라간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회가 오는지는 모른다. 네, 모릅니다. 증인은 지금 미용사 외에도 김현재 원장이 관저에 출입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자, 기치료 아줌마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본 적 없습니까? 네,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 관저로 출입했다는 거 증인 몰라요? 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 증인에게 이 신문 기사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치료 아줌마가 출입했던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됐다는 언론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최순실 씨도 최근에 주사 아줌마라고 해서 응급 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금 진술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증인, 네. 증인 검찰에서 진술할 때와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증인이 네. 지금까지 네. 피청구인의 네. 비공식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수행비서. 네. 그래서 주로 피청구인과 함께 동선을 같이 하는 행정관.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네. 증인 말고 네. 정말 피청구인을 네. 관저에서 같이 보필도 하고 행사장도 이동하고 그리고 뭐 집무실로 옮기거나 할 때도 이렇게 밀착해서 하는 수행 비서가 있습니까? 증인 말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예. 언론 기록은 정인이 경험한 사실도 아닙니다. 언론 기록을 전제로 해서 이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전제해서 유도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오늘 제재를 해 주셔야 예. 되겠습니다. 시종 이런 증거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채택된 증거가 아니죠? 그 재판장님, 예. 그 지금 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저희도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니, 그런데 그럼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예. 질문을 하세요. 예? 그래도- 이걸 제시하지 말고 그러면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제시를 제시를 하는 게 하시고, 절대 위법한 뭐 부적법한 증거 조사 방법이 아닌데요. 별도 지금 증거 신청 과정을 거쳐서 지금 채택된 증거는 아니죠? 채택된 증거입니까? 요게? 그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안 그러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재판장님, 지금 증인의 증언 태도를 보면은 알면서도 모른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의 업무 내용조차도 지금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신분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조차도 그것이 비밀이라고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은 이 증인 신문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장님께서 업무상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이 탄핵 심판이 의미 있게 진행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판장님의 어떤 예,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주신다는 서승문 변호사입니다. 이거 오늘 심사에 당연히 지금 3시에 예정돼 있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어쨌든 뭐 예, 그 생사 기록을 기초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지난번 기일에 이미 미리 내도록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양쪽 당사 측에서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바로바로 확인해 보시고 준비에 만들게 해주시고 오늘 하시는 중에 다른 이의는 없으세요? 예, 그러세요. 그럼 계속 하시죠. 예. 예. 그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업무 휴대폰, 그리고 개인 휴대폰, 수행 휴대폰, 이렇게 휴대폰 3개를 사용하셨죠? 아닙니다. 몇 개를 사용하셨습니까? 2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휴대폰하고 업무 휴대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럼 그때 제출한 핸드폰은 그중 무엇을 제출하셨습니까? 개인 폰하고 업무 폰 2개 다 제출했습니다.
그 실물화상기를 좀 틀어서 그 증인에게 좀 보여주면서 좀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야 된다.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시죠? 예? 공무원입니다. 예. 예, 증인에 대한 이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6조 2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까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그 박재범하고 같은 헬스클럽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같이 근무한 건 맞습니다. 기간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 박재범 씨도 그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할 때 최순실, 정윤회 또는 정유라 씨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자, 주시겠습니까? 박재범 씨가 네. 같은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근무하는 동안에 네. 최순실 네. 그리고 정윤회 씨 네. 그리고 또는 정유라 씨를 네.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박재범 씨가. 저희가 트레이너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고객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지 못합니다. 모르시는 건가요? 예. 5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2012년도 대선 캠프 당시에 피청구인을 보좌했다고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언제 누구의 추천으로 그 피청구인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게 아니고요. 이제 2012년 초에 그 비서분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사저로 찾아가서 이제 직접 피청구인과 면접을 보고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지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됐습니다. 넘는 거. 제목이 나오죠. 자, 증인 화면 오른편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네. 보셨죠? 네. 자, 최근 그 채널A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증인과 함께 증인이 근무했었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헬스클럽에서 네. 근무했던 남자 트레이너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남자분이 누굽니까? 그건 개인적인 실명이 거론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박재범 씨죠? 네. 자, 사항 묻겠습니다. 자, 박재범은 청와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나요? 제 업무 외에는 다른 직원의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박재범의 업무를 알고 있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가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잘 알지 못합니다.
증인 누가 박재범을 추천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증인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전추. 예, 자리에 앉으시죠. 청구인 대리인 중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저 법무법인 만화 김현수 변호사가 신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현수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예. 예. 자, 증인 증인 신문에 앞서서 증인이 지금 서 있는 이곳 탄핵 심판 법정의 엄중함과 그리고 심판의 중요성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시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념보다는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쪽에 주신문 사항을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자문서로 다 오늘 오전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전달했어요? 그동안에 시간이 충분히 됐었는데 언제 그게 지금 오늘 글쎄요, 오늘 8시 몇 조금 시에요? 넘어서 10시? 8시 8시에? 넘어서 9시 반에 송달이 됐다는데. 예. 예, 그러면 우선 그걸